네, 안녕하세요. 산타는 제이선입니다. 오늘은 가을을 느끼러 다녀온 월악산의 가을 풍경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월악산 보더감 덕주사 코스는 월악산의 알짜배기 코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풍경이 아름다운 두 코스를 좀 연계를 해서 다녀왔고요. 다만 악자가 들어가는 산답게 가파른 경사가 많아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코스입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산행을 꾸준히 하신 분이라고 하면 충분히 완주하실 수 있을 만한 난이도입니다. 험도는 보더감 오르는 길에 약간 좀 험한 길이 있습니다. 물론 안전시설물도 잘 돼 있어서 크게 위험하진 않은데요. 꼭 등산화를 신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접근성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나 보더감이 접근성이 정말 안 좋아요. 뒤에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주차 공간도 넓지 않고 운전해서 가기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풍경은 진짜 멋있습니다. 제가 친구들 4명 데리고 갔는데 굉장히 만족할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제가 찍어온 사진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보더감 앞에 전망대가 하나 있거든요. 전망대의 나무와 그리고 뒤편의 충주호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예쁜 사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이 사진은 하봉에 올라서 찍은 충주호의 모습이고요. 보더감 코스는 이처럼 충주호를 배경으로 산행을 계속해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봉의 모습이고요. 하봉 전망대를 조금 지나서 하봉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하봉에 올라서 충주호를 배경으로 좀 찍어본 사진이고요. 예쁘죠? 썸네일로 쓰고 싶었는데 이 친구랑 처음 만나서 친하지 않아서 썸네일로 못 썼네요. 하봉 부근에서 중봉과 영봉을 바라보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소나무가 굉장히 싱싱하게 나왔어요. 네, 이 사진은 중봉에서 바라보는 충주호의 모습이고요. 보더감 코스는 하봉, 중봉, 영봉으로 이어지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보통은 하봉에서 보는 풍경이 더 예쁘다고 합니다. 일단 충주호가 가장 가깝고요. 그리고 올라갈수록 하봉이나 중봉의 충주호가 가려져서 충주호를 보는 풍경은 하봉에서 보는 것이 가장 예쁩니다. 이 부분에 사진 찍을 만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이번엔 인물 사진도 몇 장이 좀 있네요. 네, 이렇게 사진 찍을 포인트가 많아서 정말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가시면은 정말 사진을 수백 장을 찍고 오실 겁니다. 네, 이 사진은 올라가는 길에 월악산 능선을 좀 찍은 사진이고요. 이쪽이 이렇게 덕주사 방향으로 가는 길이고 요 부근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동창교 방면이죠. 그리고 저 뒤로 주울산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주울산 맞을 거예요. 저는 10월 30일 날 다녀왔는데
단풍이 굉장히 예뻤습니다. 저번에 보여드렸던 도봉산과 북한산 산행이 가까이서 보는, 그러니까 나무 옆에서 보는 단풍이 예뻤다고 하면요, 여기는 위에서 바라보는 산이 너무 예뻤습니다. 이 알록달록한 게 너무 예뻤어요. 네, 이 사진은 월악산 정상 영봉에서 모습이고요. 영봉 지나서 네, 신륵사 방면에 단풍인데요. 이쪽 단풍이 진짜 너무 예뻤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정말 정말 예쁠 거예요. 저 사진도 정말 너무 많이 찍었고요. 이 뒤에 색감 보이시나요? 아,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영봉 뷰, 네, 헬기장에서 바라보는 영봉의 모습입니다. 영봉은 이 헬기장에서 보는 게 가장 예쁜 것 같아요. 마해봉 위에 전망대에서 찍어보는 충주호와 그리고 영봉의 모습입니다. 아, 이쪽도 단풍이 엄청나게 예뻤습니다. 월악산은 한 500고지 정도가 단풍이 굉장히 예쁘게 들었어요. 마해불의 모습이고요. 예, 이건 덕주사 방면 내려오는 길에 찍은 단풍의 모습입니다. 단풍이 꽤나 예쁘게 들었습니다. 요 단풍은 참 그라데이션이 정말 예쁘게 들었어요. 빨갛지도 노랗지도 않고요. 네, 코스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찾아가는 길은 지도 어플에서 보더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보더감이고요. 주소는 언제나처럼 동영상 설명란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보더감에서 영봉까지는 외길입니다. 외길이어서 길을 잃을 게 없습니다. 그냥 쭉 따라 올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하산을 이렇게 덕주사로 했는데요. 덕주사까지는 뭐 영봉에서 신륵사 삼거리, 송계 삼거리 거쳐서 덕주사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정표가 잘 돼 있어서 사실 길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 없고요. 다만 아셔야 되는 게 보더감의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굉장히 좁고 수산리에서 보더감까지 올라가는 길이 한 2km 정도 되는데 그 길이 외길입니다. 근데 나오는 차량이 있으면 비켜줄 곳이 없어서 후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이 넓지 않은데 저는 토요일 날 12시쯤에 도착했거든요. 주차 공간이 한 두세 대 정도 있었습니다. 빠지고 나가고 막 그래갖고 저희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주차 공간을 구하긴 했는데 다만 좀 저희 차는 SUV여갖고 비교적 편하게 했는데 좀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빠질 때 바퀴 헛돌고 그래서 막 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주차 걱정이 되시면 진짜 좀 일찍 가시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저희는 내려와서 딱 덕주사에 내려오면은 콜택시를 볼 생각이었는데 딱 대기하고 있는 게 있어서 택시를 타고 이동했는데 거의 35,000원, 거의 정가입니다. 미터기 안 키고 그냥 무조건 이거 타고 합니다. 네, 산행 난이도는 보더감에서 올라서 덕주사로 내려오는 코스로 하면은 한 9km, 한 6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고 고도는 1094, 상승 고도는 한 920 정도 됩니다. 보더감에서 하봉 전망대까지는 볼 것도 없고 오르막도 가파른 편이어서 조금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여기 한 1.5km가 가장 힘든데 올라오시면 풍경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하봉에서 중봉까지도 계속 오르내림이 조금씩 반복되고 경사도 좀 가파른 편이지만 풍경이 좋아서 비교적 할만합니다. 중봉에서 영봉은 한번 크게 내려왔다가 쭉 올라가고요. 여기 깔딱이 조금 힘든 편입니다. 영봉에서 신륵산 삼거리까지가 굉장히 가파르게 한 800m 정도 내려오고요. 이후에 마해봉 전망대 정도까지 한 1km? 1km 정도는 굉장히 평탄한 편입니다. 업다운이 약간 있는데 거의 경사가 없다시피 하고요. 마해봉 전망대를 지나면은 마해불까지 한 1km 정도를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옵니다. 여기가 진짜 가파르고요. 덕주사에서 올라갈 때 가장 고생하는 부분입니다. 마해불에서부터 덕주사까지는 크게 힘들지 않은 내리막이고요. 정비도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크게 힘들지 않고 내려가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10월 30일 정도에 다녀왔는데요. 보더감에서 시작할 때도 보더감 고도가 한 400 정도 되거든요. 보더감 부근도 단풍이 절정이 약간 좀 지났고요. 제가 봤을 땐 덕주사에서 마이불까지가 거의 단풍이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래서 한 요번 주말에 가시면은 덕주사 부근이 단풍이 조금 볼만할 것 같고 다른 곳은 단풍은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장씩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면요. 이게 보더감 주차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주차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좀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주차를 할 때. 네, 그래서 SUV가 이렇게 이런데 주차하기가 좀 편한 편이고요. 토요일 11시 40분에 도착했는데 주차하는데 한 2, 30분 썼습니다. 정말 조금 주차가 쉽지 않은 점 참고하셔서 다녀오시고요. 여기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에서 정비를 하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올라오시면은
예, 여기 영봉이라는 표지판 4.1km 보고 가시면 됩니다. 출발 고도가 한 400 정도 되고요. 조금 올라오시면 100m 정도 오시면 보더감 앞에 전망대가 있고요. 전망대에서 보는 충주호도 꽤나 볼만합니다. 여기서부터 풍경이 굉장히 좋고요. 옆에 보더감이 있었지만 저희는 등산을 오랜만에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시간이 좀 부족할까봐 조금 서둘러서 진행을 했고요. 등산로 초입에서 보는 요 나무가 예쁘더라고요. 네, 여기 보시면 영봉 탐방로라는 표지판이 있고요. 이 길을 따라서 등산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등산 시작하시면은 초반에는 숲길입니다. 이 코스가 주차를 안 타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 10월 30일 월악산은 제 예상보다는 사람이 굉장히 적었어요. 줄 서는데도 한 10분도 안 기다린 것 같고요. 시작하자마자 꽤 오르막이 이어지고요. 이 부분은 단풍이 조금 볼만했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은 단풍이 뭐 그렇게 예쁘진 않고 조금씩 마르기 시작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쯤 되면 아마 보더감 쪽 단풍은 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고요. 이런 경사가 앞으로 자주 보일 겁니다. 이 사진은 사진으로 보니까 단풍이 좀 예쁘게 보이네요. 네,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예상 외로 저도 인스타그램 피드를 계속 보긴 했었는데 단풍 소식이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은근히 조금 단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사는 굉장히 가파르고요. 단풍이 울긋불긋하게 든 모습이 보일 겁니다. 한 보더감 1km 지점을 지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꽤 가파르게 올라오고요. 1km를 지나면은 비교적 좀 완만한 경사가 한 200-300m 정도 이어집니다. 조금 올라오니까 단풍이 거의 없는 게 보이실 거고요. 여기 소나무 숲이 있는데 소나무가 꽤나 좀 볼만합니다. 오른쪽으로는 울긋불긋한 산이 좀 예쁜 편이고요. 예, 1.5km 정도 온 지점에서 오르막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오르막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네, 저 앞에 보이는 하봉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인데요. 굉장히 가파르지만 뒤편을 돌아보시면은 드문드문 조망이 터지는 곳이 있습니다. 경사도는 미쳤죠. 네, 그리고 중간에 조망을 보시면서 쉬엄쉬엄 올라가시면 되고요. 경사도를 좀 보여드리면은 계단폭 좁은 거 아시죠? 좁고 높은 거 그런 야, 계단입니다. 진짜 얘는 좀 너무했다. 정강이가 계단에 닿을 것 같은 그런 경사입니다. 200-300m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면요. 첫 번째 전망대에 도착을 합니다. 네, 하봉 전망대이고요. 여기서 보는 충주호가 정말 예쁩니다. 저는 충주호 보기에는 여기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날씨가 그렇게 맑진 않았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충분히 예뻤습니다. 이쪽이 동창교 방면이고 이쪽이 충주호. 여기가 저희가 출발한 수산리 쪽이죠. 너무 예쁘죠? 저희도 인증샷을 하나 찍고 왔고요. 여기가 진짜 예쁜데 사진으로는 그 아름다움이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네요. 가보시면은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우와 막 이러는데 사진으로는 그런 느낌은 잘 안 나네요. 여기 전망대가 하봉은 아니고요. 계속 올라갑니다. 또한 이제 보더감에서 한 2km 정도 온 지점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업다운의 반복이 시작이 됩니다. 조금만 더 오시면은 이런 다리가 나오고요. 세 개의 봉우리가 보이는데 아마도 여기가 하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봉우리들을 다 넘어서 업다운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뭐 오르막이 길진 않아서 크게 힘들진 않습니다. 그렇게 너무 섣부르게 얘기하지 마요. 친구들이 험하진 않네요. 정비가 잘 돼 있네요. 이러는데 섣부른 판단이죠. 뒤에는 좀 험한 구간이 있어요. 네, 이쪽 다리 부근 풍경을 좀 보여드리면은 소나무도 예쁘고 진짜 산이 너무 예뻐요. 울긋불긋한 산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좋죠. 제 예상이지만은 이 산행 리본 게시대가 있는 데가 하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운데 있던 봉우리죠. 아까 여기서 여기 같아요. 여기도 좀 꽤 험하게 내려오고요. 또 내려와서 다리를 또 하나 건너서 또 하나의 봉우리로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하봉 부근의 봉우리 3개를 넘게 되고요. 이 부근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를 썸네일로 쓰고 싶었지만 안 친한 분이라. 예, 여기가 사진 찍을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들 사진을 많이 좀 찍어줬고요.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좋죠. 지나온 길이죠. 이쪽은 동창교 방면. 아, 저게 그건가? 딱 올라오시면 저 뒤로 중봉과 영봉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가 중봉이고 여기가 영봉이죠. 중봉과 영봉의 모습이고요. 중봉을 올라가는 가파른 오르막이 산행을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네, 이곳을 지나면 이제 하봉 부근은 다 지나가고요. 또 한번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소나무가 굉장히 예뻤고 중봉과 영봉을 찍어봅니다. 보덤하면서 2.4km 정도 온 지점이고요. 여기서 또 오르막길이 시작되는데 오르막길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절벽 사이에 껴있는 돌이 좀 유명하죠. 한번 찍어본 사진이고요. 좀 신기한 모양으로 껴있죠. 여기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단을 올라가면서 뒤편으로 또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경사는 가파르지만 눈이 굉장히 즐거운 코스이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둘이 귀엽게 잘 나왔어요. 하지만 경사는 만만하지 않고요. 사진 찍을 포인트가 많아서 여러분들도 사진을 찍고 즐기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오시면은 또 전망대가 있고요. 예,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충주의 모습입니다. 약간 하봉에 가려서 조금 하봉에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멀어지고 해서 충주가 좀 더 예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도 사진 찍을 포인트가 많으니까 충분히 쉬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봉에서 영봉까지는 약 1km 정도이고요. 또 중봉을 찍었으니까 또 경사를 좀 크게 한번 내려옵니다. 올라가야 하는 영봉의 모습이 보이고요. 한 500m 정도 하산길이 좀 이어지고요. 이후에 또 500m 정도 오르막이 이어집니다. 요 500m가 그렇게 만만한 편은 아니고요. 피엘라벤 모델인 줄 바지 소프트쉘 같아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모자까지 다 피엘라벤입니다. 저번에 설악산 편에서 주머니에서 휴대폰 흘러내려서 고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퍼 달린 걸로 바로 피엘라벤 가셔갖고 좀 추웠다고 해서 한 돈 100만 원 지르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올라가는 길은 약간 좀 험하긴 한데요. 좀 이렇게 안전시설물들이 잘 설치가 돼 있어서 크게 힘들지는 않고요. 조금 경사가 있는 계단도 있습니다. 좀 힘든 구간도 있지만은 뒤편을 바라보면은 좀 풍경이 좋으니까 풍경 보시면서 쉬엄쉬엄 가시면 되고요. 참고로 오늘 소개해드린 보더강 코스와 덕주산 코스는 제가 이전에 코스 설명을 해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비교적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네. 가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보더강 코스와 덕주사 코스 편 마음에 드시는 편을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합니다. 네, 이쪽은 덕주사 방면 능선길이고요. 요쪽이 여기가 송계산거리 좀 될 거예요. 송계산거리에서 내려가는 길, 여기 헬기장 이렇게 해서 저 뒤로 해서 덕주사로 가는 거죠. 여기가 주울산의 모습, 아마 주울산 맞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영봉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게 되고요. 영봉을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데크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악산이란 것은 악산은 보통 험한 산을 악산이라고 하는데요. 월악산은 과거에는 굉장히 험한 길이었지만은 지금은 국립공원 지정된 이후로 이렇게 정비가 잘 돼 있어서 사실 가파르긴 하지만은 크게 험한 구간은 없습니다. 예전엔 덕주사 방향에는 조금 험한 구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험한 구간이 없어서 고소공포증이 심하신 분들만 아니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진짜 좀 예쁘죠? 너무너무 예쁩니다. 네, 이렇게 오시면은 영봉 정상에 오는데요. 가기 전에 온 방향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네, 충주와 중봉의 모습이고요. 왼쪽으로 동창교 방면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덕주사 방면 능선의 모습도 좀 보이고요. 네, 이렇게 풍경이 좋으니까 힘드시면은 쉬엄쉬엄 쉬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뒤편에 중봉 방향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그렇게 올라오시면은 영봉에 도착을 합니다. 네, 영봉에서 찍은 인증샷의 모습이고요. 예, 인증석이 있는 곳은 이곳이고요. 맞은편에 이렇게 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 건너가서 찍은 모습이고요. 이쪽은 네, 이제 실륵사 방면 영상이고 요 오른쪽이 덕주사 가는 능선 방향입니다. 다른 쪽 부분도 좀 보여드리면은 이쪽이 아까 보여드린 덕주사 방면이고 예. 여기 쉴 곳이 있어서 많이들 여기서 식사를 하고 가시고요. 우리나라 산 중에 정상 영봉이라고 부르는 곳이 백두산과 월악산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령한 곳이라고 하고요. 보통 영봉까지는 아마 평균적으로 3시간 정도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온 방향이 아니라
덕주사 방면으로 하산을 했고요. 덕주사 방면 하산하면 한 6, 700m는 굉장히 가파르게 데크길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 길을 내려오고요. 덕주사까지는 약 5km 정도 됩니다. 네, 신륵사 삼거리까지 한 800m가 꽤나 가팔라요. 근데 여기 내려가는 길에 와, 여기 단풍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멀리서 보는 단풍이 울긋불긋한 산의 모양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좋죠. 여기가 진짜 예쁜데 진짜 그 감동이 안 담기네요. 예, 다른 영상도 좀 보여드리면요. 와, 산 색깔이 와 진짜 물감 뿌렸죠. 와, 미쳤죠. 너무 예쁘죠. 여기가 진짜 예상보다 너무 예뻤고요. 저희는 한 35,000원 내고 이쪽으로 오는 것에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제 사진 잘 안 찍는데 여기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가 저는 베스트 뷰였어요. 이날 여기 윗부분은 많이 말랐는데 한 500고지 정도는 굉장히 단풍이 예쁘게 들었어요. 좀 뒤에 보시면은 좀 보이실 거예요. 월화산 영봉에 내려오는 길은 이렇게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고소공포증 그렇게 자극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좀 약간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은 주의하라고 표지판이 있을 정도입니다. 요런 경사를 내려온 거죠. 요 영봉의 모습이고요. 지붕이 덮인 길을 조금만 지나면 신륵사 삼거리고요. 신륵사가 최단거리로 영봉을 올 수 있는 코스인데 차량에서도 쉽지 않고 그리고 사실상 영봉 부근을 제외하고 볼 것도 많이 없어서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코스입니다. 저희는 덕주사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요. 신륵사 삼거리를 지나면은 업다운이 약간 있는데 완만한 편입니다. 뒤편으로 영봉의 위험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은 나무에 가려져 있고요. 조금만 더 오시면은 송계 삼거리에 도착을 합니다. 영봉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지점이고요. 한 30분 안 되게 아마 도착할 것 같아요. 덕주사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면요. 조금만 5분만 올라오시면은 헬기장을 만나게 되고요. 헬기장에서 바라보는 영봉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기 보더감 부분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보이네요. 보더감에서 올라오는 계단과 그리고 정상부 데크가 다 보이죠. 이 뒤편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여기 옆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무가 이게 이파리가 검은색입니다. 죽었는데 이파리가 왜 있어? 아니면은 색이 죽었다고? 되게 신기하죠? 색깔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덕주사까지 3km 중에 한 500m 정도는 굉장히 편안한 능선길입니다. 그렇게 가파르지 않고요. 이런 가파르지 않은 능선길을 완만하게 갑니다. 네, 데크 내리막길이 나오면은 다리가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는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있구나. 영봉과 그리고 충주호가 다시 보이고요. 덕주사 방향에서 오르면은 가장 좋은 뷰포인트 중에 한 곳입니다. 마해봉 정상 부근이고요. 이 부근에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찍어달라고 설정샷 아닙니다. 제가 도착한 거예요. 영봉과 같이 찍어본 사진이고요. 여기 전망대를 지나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진짜 여기서부터는 한 1km는 정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 고생하실 만한 정말 굉장히 가팔라요. 여기는 올라올 때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옆에 요 밑에 단풍이 굉장히 예쁘죠. 근데 경사는 자비가 없습니다. 이 풍경 보시면서 쉬엄쉬엄 하산을 하세요. 여기 밑에 단풍이 너무 예쁘다. 아래쪽 단풍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옆에서 울긋불긋한 산의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사진을 계속 비슷한 앵글로 계속 찍게 되네요. 저 멀리 저희가 가야 하는 덕주골의 모습이 보입니다. 덕주사가 요쯤에 있고 덕주골이 여기죠. 계속 내려오시면은 이제 이파리에 잎이 하나 둘씩 보입니다. 한 해발 600 정도까지는 이파리가 좀 남아있는 편이었고요. 내려올수록 단풍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너무 예쁘고요. 이제 마해불에 다가갈수록 이파리들이 많이 보이고 덕주사가 2.1km 정도 남은 지점입니다. 이 부분에서부터는 단풍이 완연했고요. 단풍이 절정 시기였습니다. 오늘 햇빛이 있으면 더 예쁘군요 단풍이. 이미 좀 아쉽네. 해가 넘어간 상황이었어요. 밑에 단풍 예쁘겠다. 일로 오길 잘했다. 4시가 다 돼갖고 햇볕이 저쪽으로 넘어가서 조금 아쉬웠지만 이 부분의 단풍은 꽤나 볼만했습니다. 참고로 도토리 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도토리 나무가 굉장히 예쁘게 물든 곳이 많았어요. 이렇게 이름 모를 이파리도 좀 있고요. 곳곳에 예쁘게 물든 단풍이 있어서 사진과 영상을 좀 남겨보고요. 올해 단풍 못 보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가는 곳마다 단풍이 꽤나 볼만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마에불까지는 굉장히 가파른 경사가 이어집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마에불을 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상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마에불 쪽으로 살짝 가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100m인데 덕주사 방면으로 가지 마시고 마에불 방면으로 잠깐 조금만 올라오시면은 이런 마에불을 볼 수가 있고요. 마에불도 볼만하지만은 전 요 앞에가 시야가 트여지는데 주변에 큰 나무가 많고 그리고 물들어 있어서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새소리도 너무 듣기가 좋았고요. 단풍이 예쁘죠. 이 부분이 단풍이 딱 절정이었어요. 아마 요번 주말에 가시면은 여기 마에불까지는 단풍이 꽤 볼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사진인데 이 진짜 새빨갛거든요. 얘 정말 빨갰는데 이놈 사진 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은행나무가 크기가 진짜... 거의 그거보다 클 것 같아요. 한 3, 400년 된 이런 나무. 와. 그 뭐냐 용문사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은행나무가 진짜 크더라고요. 용문사 은행나무는 높긴 높은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가지를 많이 쳐서 이렇게 크진 않거든요. 이렇게 넓진 않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넓더라고요. 여기 밑에 이렇게 연등을 좀 달아놨습니다. 마이블 안 들리면 오는 길이고요. 이렇게 저희가 합류하는 길이 있습니다. 안 도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들렀다 가신 걸 추천을 하고요. 여기가 해발 500m 정도이고 여기서부터 덕주사까지는 길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경사도 그렇게 가파르지 않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단풍이 보시다시피 꽤나 볼만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길의 단풍보다는 저 골짜기 안쪽의 단풍이 좀 많이 볼만했어요. 아직 좀 푸릇푸릇한 곳이 있어서 이번 주말 한 11월 5일까지는 좀 예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곳곳에 단풍이 있어서 예쁘게 찍어봤습니다. 가셔도 되는데. 아직 좀 푸릇푸릇한 놈이 있죠. 이 길보다는 요 오른쪽 안쪽에 예쁜 애들이 많더라고요. 길도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 요 안쪽을 좀 보여드리면은 월악산 단풍이 유명하다고 하길래 왜 유명한가 했더니 여기가 예뻤네. 월악산 단풍이 예쁘다고 해갖고 저도 가을 월악산은 처음이었는데 단풍은 이쪽이 가장 예뻤어요. 단풍나무도 이쪽이 많았고 보다 가면 사실 단풍도 그렇게 많이 없고 했는데 이쪽에 단풍이 좀 예뻤습니다. 덕주사까지 1km 남은 지점이고요. 계속 뭐 그렇게 힘들지 않은 길을 통해 내려오시면 됩니다. 덕주 산성을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성벽이 조금 남아있는 구간이고요. 뭐 크게 설명해 드릴 것은 없습니다. 경사 한 15도에서 20도 15%에서 20% 정도 되는 길을 그냥 한 1.5km 정도 내려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단풍 상황은 영상을 보시면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새빨갛게 물드는 구간도 좀 있습니다. 여기 덕주사로 내려올수록 단풍이 조금 더 빨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는 색깔이 정말 미쳤죠.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들었는지 너무 예쁘네요. 네, 덕주사 부근에 거의 다 내려와서 찍은 영상이고요. 이 부분은 빨간 단풍보다는 노란 단풍이 좀 많았습니다. 진짜 멤버만 있으면 주문 달마다 한 번씩 하고 싶어. 진짜 설악산? 다리가 하나 나오는데 다리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여기가 수량이 원래 꽤 괜찮았는데 전 서너 번째였는데 요즘 수량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계곡이 원래 꽤 볼만했는데 조금 계곡이 좀 아쉬웠고요. 이렇게 오시면은 이렇게 덕주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덕주사에서 덕주골까지는 한 1km 정도 더 걸어 내려가야 되는데요. 저희는 요 앞에 바로 앞에 택시가 하나 있어갖고 그 택시를 잡고서 보더감까지 갔습니다. 요금은 35,000원이었고요. 보더감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다시 차를 가지고 덕주골로 내려와서 덕주골에서 식사를 하고 서울로 귀가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10월 30일에 다녀온 가을 월악산 단풍 산행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보더감과 덕주사 코스는 정말 언제 가도 너무너무 예쁜 코스이지만은 단풍 피 기간이라 더욱더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10월 30일에 다녀온 영상이었고요. 단풍은 덕주사 부근은 11월 5일 정도까지는 예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